아, 예전에 녹화한 거 다 날려가지고 자산 관리하는 엑셀 양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켜볼까? 일단 구조부터 설명을 하자면, 이거 구조 설명,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코딩했는지도 설명하고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산이란 거는 목록이 있죠.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서 이제 뭐 모니터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고, 저는 이제 정보 자산을 관리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 컴퓨터들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자산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이 자산에 대한 정보가 자산 자체가 자산 뭐 일단 특정 데스크탑이 있다라고 하면 이 데스크탑이 구매해서 이제 누군가한테 지급됐다가 회수됐다가 또 지급했다가 회수했다가 수리했다가 또 지급했다가 폐기했다가 뭐 이런 식의 히스토리가 생기죠. 말 그대로 이벤트가 생기는데, 그래서 크게 봐서는 자산의 목록을 관리하는 이제 테이블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벤트가 쌓이는 테이블이 하나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많겠죠. 자산 수보다. 자산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자산의 목록이 기록되는 테이블을 하나 세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쌓이는 테이블을 하나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자산 목록의 칼럼을 먼저 보시면 자산의 아이디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임의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OA 자산이라서 OA0001 해서 최대 1만 개 정도 등록할 수 있게 네 자릿수로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 유형, 세부 유형, 그 다음에 세부 유형 기타, 자산 관리 번호, 이건 저희 회사의 자체적인 예산재무 시스템에 있는 자산 관리 번호를 이제 기입하게 했고, 도입 일자, 도입 금액, 도입 정보, 도입 용도, 그 다음에 제조사, 모델명, 시리얼 넘버, 무상보증 종료기한, 여기서부터는 약간 옵션이죠. 요런 거는 사실 좀 벤더명, 벤더 기타 내용, 이제 이런 거는 정보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필수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비고, 수정 이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록에서 제외할 것인지. 목록 제외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목록을 자산을 폐기하게 되면 폐기한 자산이 표시가 되면 사실 로딩에 되게 많이 시간이 걸리고 목록이 너무 쓸데없이 길어져요. 그래서 폐기할 경우에는 목록에서 이제 제외해서, 우리가 폐기한 것만 보고 싶으면 따로 이 목록에서 그냥 보면 되겠죠. 제외한 것들. 그래서 혹은 제가 등록을 했는데 등록한 자산이 잘못 등록해서 이 DB에서 좀 우리가 검색할 때마다 같이 검색되면 번거롭다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테이블에 등록되는 거는 삭제를 임의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기본적인 코드에 걸려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록 제외라는 컬럼을 하나 세팅을 해 놓는 거죠. 네, 이렇게 목록 세팅을 하고요. 이벤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벤트는 일단 어느 자산인지 매칭을 하기 때문에 자산 아이디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앞에 있는 거라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아이디, 이벤트도 무작위로 이제 무한대로 나가기 때문에, 무한대까지는 아니지만 10,000건 정도 할 수 있까 제가 OA0001 자산에 대해서 0001 이벤트라고 했어요. 이제 한 10,000개까지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벤트를 시리얼 이벤트에 대한 그 키를 발생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4번 성명, 직책, 부서 정도로 제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공용자산 여부. 자산이란 거는 특히 컴퓨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특정 저한테 주어진 컴퓨터가 있지만 제가 아니라 저희 부서에 공용으로 쓰는 컴퓨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인턴용이라든지 민원인이 쓰는 용도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아니면은 무슨 월미디어 같은 거에 연결해 놓은, 혹은 뭐 캡스 같은 그런 보안 장비에 연결해 놓은 거는 사실 그 개인한테 된 게 아니라 그 부서의 장비죠. 예. 그래서 그 공용 자산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한 값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적용된 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일단 자산에 대한 이벤트, 관리 활동을 구분하는 구분자가 하나 있고요.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자산관리가 발생하는 사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붙임 파일, 각종 이제 증빙문서 같은 게 있겠죠. 이제 그런 거. 자, 참고로 여기는 엑셀이니까 사실 붙임 파일이란 건 따로 없어요. 이제 이거는 이 ITSM의 OA 파트를 이제 임시로 엑셀로 구현한 거기 때문에 이 ITSM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 개발자한테 이 엑셀로 구현한 걸 주면서 이러한 기능이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주기 위해 샘플이라서 여기 붙임 파일이란 컬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자산 관리를 신청한 일시를 이제 기록하고 신청한 사람의 이제 정보를 4번 신청자 4번 성명, 직책, 부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승인한 거를 시간과 그 다음에 승인한 사람의 정보를 똑같이 부서까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 상태를 우리가 구분을 해요. 이것도 뒤에 가서 실제 예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승인 상태라는 걸로 스테이터스를 구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산관리 활동에 대한 혹은 승인 상태에 대한 비고값을 자유기재할 수 있는 컬럼을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최신 이벤트인지 여부를 구분을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벤트가 여러 개가 생기죠. 컴퓨터라는 게 샀다가 누구한테 줬다가 받았다 수리했다가 폐기했다가 하죠. 이제 그 많은 이벤트들 중에 가장 최신 이벤트가 뭔지 트래킹을 하려면 구분자를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 이벤트에서 숫자가 가장 큰 게 맞겠죠. 여기서 0001, 0002가 있으면 0002가 최신 이벤트인데 매번 여기서 이렇게 숫자를 계산을 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 이벤트 테이블이란 건 사실은 뭐 당연히 시간 순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생기겠지만 엑셀인 이상은 이 테이블에서 뭐 어떤 이제 다른 오름차순을 건다든지 필터를 건다든지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순으로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 즉시 이 이벤트가 발생 즉시 이게 최신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서 그 부분을 미리 이렇게 OX로 구별해 놓으면 조금 더 빠르게 코드가 작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최신 이벤트 구분 컬럼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가 쌓이는 이벤트를 테이블을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준에 가봅시다. 기준은 제가 하나를 하고 싶었는데 되게 어이없게 할 수 없이 두 개를 만들었는데 제가 먼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산관리라는 활동을 그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를 제가 이 정도로 정의를 했어요. 일단 지급하는 날 누군가에게 자산을 지급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지급한 걸 회수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리하고 폐기하고, 이관이라는 거는 A 부서에서 B 부서로 넘어가는 거죠.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거치지 않고 그런 이관. 그리고 자산 정보를 수정하는 활동. 자산 정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리얼 키가 틀렸다라고 하면 그걸 바꾸는 액션이 필요하겠죠. 자산 정보 수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조사. 정기 자산 조사를 이제 했을 때 그 값을 넣었는데 이거를 이 중에 어떤 걸로 해도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겠죠. 비고에 넣기에도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자산조사란 칼럼을 따로 둬서 자산조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자산조사를 했을 때 이게 누구한테 있다더라, 고장이 났다더라 하는 값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자산조사라는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시트 잠그는 비밀번호를 여기다 넣고 호출을 합니다. 코드에 넣어놓으면 코드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다 넣고 여기서 호출을 하도록. 물론 저는 여기 코드에서 시트를 잠그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용자가 되게 제한적이라서 OA팀의 담당 직원 한두 명이기 때문에 굳이 잠그지 않더라도 이제 이용법을 숙지할 거라서 굳이 시트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잠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근다고 하면 비번은 이제 기준 시트 같은 데다가 이제 별도로 지정해 놓고 여기 있는 걸 호출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 다음에 목록을 추가할 때 이제 목록에서 자산이 추가될 때 몇 번을 달아주는지인데 제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해놨죠. 요게 지금 1995개의 자산이 있다는 거고요. 요걸 트래킹해서 이거보다 하나씩 숫자를 늘려가면서 1996, 1997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매번 목록의 카운트를 숫자를 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
요 기준으로 쓸 수 있고 또 이 카운트 숫자를 저희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캐시처럼 저장해 놓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 진행 상황 종류 봅시다. 이벤트 예를 들어서 지급을 신청한다, 지급을 취소한다, 요 개념이죠. 그래서 스테이터스인데 지급이 진행 중이다, 지급이 완료되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급을 신청했는데 이걸 취소했다 라면은 이제 그 이전에 지급 이전의 상태, 뭐 이전 지급이 있다든지. 자, 조금 더 간단한 예를 들면 지급된 자산을 회수하려고 신청했는데 이걸 취소했다. 그러면 회수가 취소가 되면 지급 상태로 되돌아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이벤트에서 역순으로 가면서 이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를 추적해서 갑니다. 그게 지급일 수도 있고 수리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취소를 하게 되면 이전에 완료된 스테이터스의 이벤트, 자산관리 이벤트를 찾아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 중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수리란 게 뭐 수리가 바로 되지가 않죠. 시간이 좀 걸리겠죠. 폐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걸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행 중이라는 스테이터스를 둬서 이제 중간 단계를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진행 중을 두지 않으면 생각외로 완료 처리를 해버린다든지 취소 처리를 할 수도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완료 처리를 하게 될 건데 완료가 안 되는데 완료 처리를 해버리면 데이터 이제 시점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폐기한 줄 알고 가버려요. 폐기가 실제 안 됐는데. 그래서 진짜 폐기가 될 때까지는 항상 진행 중을 유지하고 있다가 실제로 자산이 폐기가 되면 그제서야 완료로 넘겨줘야 제대로 된 자산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행 중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공용자산 해당 여부 선택지를 제가 이렇게 두 개 뒀어요. 이제 동그라미는 공용자산이고 X는 공용자산이 아니니까 개인자산이겠죠. 특정 직원한테 매핑이 되는 그런 자산인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회할 때 조건 선택지인데 최신 이벤트만 조회해서 표시를 할 건지 아니면 그 자산의 과거 이벤트까지 다 같이 보여줄 건지를 고르는 거예요. 이거 생각으로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예시 보시면서 이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건 캐시고 나중에 수정사항 할 때 수정사항 글자 수 세려고 제가 따로 해놓은 거라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아래로 가봅시다. 관리자 아이디. 관리자 아이디가 뭐냐면 여기 HR에 이제 인사 정보를 제가 땡겨서 최신 정보를 가져다 놨는데 이제 이 중에 누가 이제 관리자 기능으로서 관리자 권한을 사용을 하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신청은 모든 직원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승인해서 완료로 바꾸는 거는 특정, 예를 들어서 폐기를 완료로 바꾸는 건 일반 직원이 할 수 없어요. 관리자가 해야 되거든요. 관리자를 여기에 지정을 한 겁니다. 우리 OA 직원 1, 2, 3 이분들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 우리랑 협업하는 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4번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4번을 3개를 지정을 했고요. 요건 제 4번입니다. 그래서 저까지 포함해서 총 4명의 관리자 아이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냥 제가 캐시로 당겨 놓은 거고요. 저 앞에 로그인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걸 시스템이라고 상정했어요. 시스템에 로그인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아이디가 관리자인지 체크해서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코드 안에 가끔씩 나와요. 관리자일 때만 작동하는 기능들을 이제 허용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두 세트, 요거 한 세트, 요거 한 세트는 이제 관리자일 때 보여주는 기능, 요건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리기 위한 이제 블랭크 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회할 때 옵션이 일반 이용자보다 관리자가 조금 더 기능이 많게 제가 설계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관리자일 때만 나오는 조회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기준이 있고, 그래서 기준 2가 왜 있냐면은 결국은 이 드롭다운인데 이거 드롭다운으로 줄 거거든요. 드롭다운 1개, 드롭다운 2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를 제가 여기서 드롭다운을 만들었더니 우리가 드롭다운 이거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자, 이렇게 만들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이렇게 시트명이 없어요. 시트명이 없고 A2, A2에서 A8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시트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복사해서 이제 원하는 데서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붙이면 이걸 만약에 조회에 갖다 붙이면 이제 기준의 이 부분을 갖고 와야 되는데 조회의 이 부분을 가져와요. 한마디로 절대값이 좌표가 레인지 셀만 먹히고 시트가 절대값으로 먹히지가 않아요. 제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길래 할 수 없이
별도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걸어놓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기준이라고 다른 시트니까 지금 기준을 가리키고 있죠. 이 상태에서 이걸 복사해서 조회에다 붙여놓으면 기준의 A2, A8을 가리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두 번째 기준 시트를 만들었어요. 요거 되게 마음에 안 들지만 할 수 없이 제가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물론 하려면 코드로 직접 짜는 방법이 있어요. 드롭다운을 일일이 코드로 세팅해서 드롭다운을 줘버리면 되는데 이걸 왜 안 하냐면, 여기에 지금 제가 이거를 하면 이 지금 색깔 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걸 제가 다 넣어 놨거든요. 이게 홈에서 있는 조건부 서식에 그 셀 강조 규칙의 텍스트 포함으로 해서 패기랑 글자가 있을 때 빨간색 뭐 이런 건데 조건부 서식이에요. 조건부 서식인데 이거를 코드로 하면 되게 코드가 많아요. 색깔도 일일이 지정해, 텍스트 색깔, 배경 색깔 다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로 표현하기엔 너무 많아. 그래서 요거는 제가 편하게 그냥 요 기능 썼고요. 썼고 그대로 요걸 복사만 해서 가져다 쓰려고 제가 지금 요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코드로 하기에는 너무 코드 양이 많기 때문에 요 기준 2를 두고, 기준 2는 항상 기준 1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요걸 복사해서 필요한 곳에 조회 시트에 갖다 붙이면 이 조건부 서식이 잘 작동을 한다. 색깔 나오는 부분은 안정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져다 놨습니다. 위에 거는 관리자 옵션이라서 모든 옵션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승인까지 다 완료까지 할 수 있죠. 아래는 일반 이용자라서 몇 개 기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조사 옵션이 없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신청 취소밖에 없으니까 진행 중 완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이용자 때는 요걸 복사할 거고 관리자 때는 요걸 복사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HR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끌고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가져온 거 이만큼에다가 제가 추가로 넣은 거, 그죠? 3명 있고 제 거는 저 위에 있을 테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요건 다 개인정보를 지웠고요. 그래서 요런 거, 그래서 4번만 넣으면 이제 성명과 직책과 조직명, 그 다음에 요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거 브이룩업으로 땡겨 갈 거예요. 좀 이따 어디다 쓰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록하면, 자, 자산을 추가로 등록하는 방법은, 자,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고 한 개씩 등록할 수 있겠죠. 자산 등록 실제 시스템에도 한 건씩 등록하는 이제 세부 화면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걸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 필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넣으면 좋고, 이제 안 넣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값이 있겠죠. 이제 요걸 쫙 해서 노란색 부분 넣고 등록 버튼 누르면 여기 목록에 마지막에 추가가 돼요. 추가할 때, 자, 이제 여기 1999 오니까 1996번이 달리면서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등록할 때 쓰는 등록 화면이고요. 여러 건 넣을 때는 그냥 목록에다가 규칙 맞춰가지고 한 번에 밀어 넣으면 되겠죠. 이제 시스템에서는 엑셀로 엑셀 양식이 생겨서 그 엑셀 양식에다가 소정의 형식을 맞춰서 작성해서 업로드하면 이제 밀어 올려지는 그런 형태로 제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예. 자, 예. 여기에 입력 필수 값은 제가 만약에 이걸 입력하지 않으면 등록을 눌러도 아마 안 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등록해도 입력 필수 값은 반드시 입력하셔야 등록 가능하다. 미입력란 세부 유형 나와 있죠. 이걸 넣어도 다시 또 물어보죠. 제조사명 안 넣었다 해서 하나하나 다 챙겨서 이렇게 제가 코드를 짜놨습니다. 요거는 한 건 등록할 때 쓰는 거. 예, 여기까지 쭉 순서대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벗은 나중에 이제 조회값이 나왔을 때 쓰는 거라 진짜 마지막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모든 기반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회 화면으로 가봅시다. 자, 이게 조회 화면이에요. 조회 화면이고, 자, 이 기준으로 저희가 요 기준으로 왼쪽은 자산 정보가 지금 나간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자산 정보 봅시다. 자산 아이디 있고, 자산 유형, 세부 유형 있고, 세부 유형 기타, 자산 관리 번호, 시스템에서 가져온 거, 도입 일자 등등등, 그 다음에 제조사, 모델명, 시리얼 넘버, 그 다음에 벤더 정보, 비고, 수정 이력, 뭐 이렇게 수정 이력 보실까요? 수정 이력은 누가 이렇게 최초 등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렇게 있고, 이제 이벤트는 당연한 거지만 여러 개가 쌓여요. 여러 개가 쌓이는 것 중에 가장 최신 이벤트 정보가 이제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신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과거 포함하면 과거 포함하는 이벤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벤트 아이디 당연히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최신 이벤트에 관련된 사용자의 정보가 4번 성명, 직책, 부서가 나오고요. 공용자산 여부인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 팀장이 자산이기 때문에 공용자산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 어쩌고 부서의 공용자산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람 이름이 없고 공용자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관리 상태, 폐기가 진행 중이고 지급이 완료되어 있고 회수가 완료되어 있다. 회수가 완료됐다는 건 OA팀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관리에 대한 사유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붙인 파일, 그 다음에 이제 요 신청 일시, 요 자산관리 이벤트를 신청한 일시, 그 다음에 신청자 정보, 그 다음에 승인 일시, 승인자 정보 해서 승인 상태가 이렇고, 그 다음에 비고값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얘는 폐기가 진행 중이고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지금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위에 컨트롤 패널을 봅시다. 당연한 얘기지만 엑셀에 맞게 짠 거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화면 구성은 전혀 달라요. 그냥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이제 알려드린다고 이제 구현해서 이해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봅시다. 왼쪽이 로그인 하는 걸 시뮬레이팅 한 겁니다. 저희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로그인 한 사람의 정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 4번을 넣으면 그걸로 로그인이 됐다라고 인지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OA 1도 관리자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OA 1 우리 김대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관리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개인정보지만 우리 형님, 우리 동기 형님 이제 4번으로 로그인을 했다. 이제 일반 직원이죠. 그래서 일반 직원의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뭐 있었는데 사라졌죠. 일반 직원은 요거 조회 옵션을 이렇게 심플하게 했어요. 4번이나 이용자나 부서 이름으로만 조회를 할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는 자산 아이디 그 다음에 관리번호 시리얼 번호로도 조회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걸 왜 굳이 구분을 해놨냐면은 일반인이 이런 거를 알고 있을 리도 사실 없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되게 떨어져요. 그리고 일반인 이렇게 조회 옵션을 많이 주면은 그만큼 이제 잘못 조회해서 잘못 조회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되게 직관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딱 접근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4번이나 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해당되는 부서 정도밖에 정보를 모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이용자명 부서 정도밖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우리 부서 이름, 우리 부서를 넣고 조회를 해서 해당되는 자산을 보고 싶다든지, 뭐, 자기 이름이나 자기 부서 사람이나 아니면 부서장의 이름을 넣고 이제 조회를 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 이름이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번을 넣는다든지. 요 세 개 정도만 주면은 자산에 대해서 일단 자산 목록에 접근하는 정도는 이걸로 충분해요. 관리자 정도 돼야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라서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뭐해서 관리자와 일반 직원 사이에 이제 기능 차이를 뒀다. 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조회는 총 6가지가 가능한데 일반 직원은 요 3가지만. 그리고 조회를 2개 이상 줘도 작동하지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4번과 이름이 틀린데 그 맞는 값을 당연히 못 찾아내겠죠. 그래서 2개 이상 조회 값을 줘버리면 그 조회 조건이 불일치할 경우에 오류를 핸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조회 값을 하나만 선택하게 코드를 짜놨어요. 그래서 2개 넣으면은 2개 이상이다라고 해서 조회 기능이 멈춥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조회할 때는 이제 최신 이벤트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과거를 포함해서 전부 다 보여준다든지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여긴 그냥 설명문이에요. 아까 등록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관은 어떻게 할 건지, 자산관리 지급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건데, 좀 이따 이제 실제 사례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끝에 요거는 뭐냐면, 그냥 편의 기능인데, 사람 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산을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된다든지 수리를 하게 되면 관련해서 뭐 서류도 쓰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누군지 매번 헷갈려요. 글씨가 헷갈릴 수도 있고 아니면 부서명을 잘못 썼을 수도 있고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OA 담당하신 분들이 일일이 그걸 다 조직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번 정보만 확보를 하면은 필요한 부분은 이제 HR 정보에서 땡겨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찾아와서 뭐 물건 뭐 노트북을 지급해 달라 교환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면 기본적으로 4번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2017-20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 그 사람은 이제 이름 이렇게 되고 직책이 이렇게 되고 부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간단하게 인력 정보를 직원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편의 기능으로 구석탱이에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봅시다. 자, 그러면 실제로 조회를 한 걸 이건 지금 저희 지금 전체 목록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OA팀에서는 이 자산의 상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고 보고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목록을 조회를 하는 기능의 관리자일 때만 작동하는 기능이에요. 여기 관리자라고 적혀 있어야만 이 전체 조회 기능이 작동하는데 전체를 조회를 누르면 전체 자산, 지금 갖고 있는 2000개 가까운 자산 목록의 최신 이벤트만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피벗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벗을 예를 들어서 이런 노트북이 있어서 489개인데 수리가 4개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지급이 현재 나가 있는 게 390개 이제 회수가 돼서 OA팀이 갖고 있는 게 95개다. 모니터는 이제 495개 중에 가지고 있는 게 97개, 이제 지급한 게 398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보려고 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 조회 기능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건 필요할 때만 눌러서 하게 되겠죠. 버튼 얘기 마저 한 김에 여기 버튼도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버튼 2개가 있고 제가 2버튼은 기능이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 2버튼 기능이 같아요. 뭐냐면 자, 이렇게 폐기라고 진행 중인데 제가 이걸 취소할 수 있겠죠. 사유를 쓰고 취소 사유랑 비고를 쓰고 이래저래 해서 수리를 해보니 쓸만할 것 같다. 뭐 아니면 폐기용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럼 이거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값을 바꾼다고 실제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기 조회라고 되어 있다시피 여기 아래 있는 모든 값은 목록과 이벤트에서 호출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거울이나 수면에 비친 그런 이미지지 원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원본은 여기에 원본의 이쪽 자산 정보의 원본은 여기에 있고 이벤트 정보의 원본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꿀 때 바꾸는 명령을 여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원본이랑 대조를 해서 요 값이나 요 값이 수정이 되면 요거에 맞는 값으로 이벤트를 바꿔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벤트를 바꾼다기보다는 새로운 이벤트를 최신 이벤트로 추가로 등록을 해요. 흔히 말하는 로그를 만들어서 테이블에 값을 추가를 하게 되죠. 한 행을 새로 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폐기를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회수가 완료돼서 OA팀에 보관하고 있는 형태로 되돌아가겠죠. 그런 부분을 알고리즘을 짜서 실제로 돌아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약에 자산 정보를 수정하게 되면 자산 정보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 시리얼 넘버가 2가 아니라 3이었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이제 3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바꿔도 목록에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적용시키기 위해서 자산 정보 수정을 신청을 해서 적용을 누르면 실제 요 값이 이제 2에서 3으로 바뀌게 되고 목록에서 바뀌게 되고 그 부분이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장이 된 예시를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자, 봅시다. 여기 지금 시리얼 넘버가 끝에 SF로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가 숫자 5의 F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물을 접수하다 보니까 SF네? 라고 알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자산정보 수정에 신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실제로 SF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제 끝에 이렇게 나오죠. 변경 일시, 사용자, 그 다음에 어떤 항목? 시리얼 넘버가
OF에서 SF로 바뀌었다라고 기록이 남게 되죠. 이거를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것도 실제 시스템에서 이런 식으로 수정 이력이 남아주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자산정보 수정을 당연히 누군가가 권한을 갖고 바꾸게 될 건데 이거를 이력을 안 써놓으면은 누군가가 트롤링을 자기도 모르게 반달리즘이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로 지워버린다든지 뭐 자기가 임의로 뭐 한다든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 이력이 남도록 제가 요구를 했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인시로 엑셀에 구현을 한 겁니다. 참고로 요 한 칸에 한 3만 자 정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엔간하면 이 판이 모자라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실제 이벤트가 어떻게 쌓였는지를 먼저 보여줄게요. 코드 설명은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코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 나중에 어차피 쭉 이렇게 제가 천천히 코드를 내리면서 보여드릴 거라서 그때 뭐 화면 캡처해서 뭐 해보신다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회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관리자 상태로 제가 조회를 할 건데요. 제 거 먼저 해볼게요. 제 거 먼저 최신 이벤트만 조회를 할게요. 그럼 제 거 2개 나왔죠? 저한테 지금 모니터 하나, 노트북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보화 운영팀에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제 4번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라고 나와 있고,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과거 포함, 과거 이벤트를 볼게요. 과거 이벤트는 제가 자산조사를 하면서 자산조사 정보를 확보했기 때문에 자산조사가 완료된, 아이고야, 안 돼. 자, 자산조사가 완료했고, 그 다음에 자산조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지급 처리를 해서, 일괄 지급 처리를 해서, 지급 상태로 만들어 놓은 2가지 이벤트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제가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른 사람 거를 할 수는 없고 개인정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거 기준으로 해볼게요. 자, 모니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모니터가 필요가 없어졌어. 제가 제 개인 모니터를 쓰고 싶어서 이걸 반납을 한다. 그럼 여기 회수로 바꾸고 개인 뭐죠? 개인 소유의 모니터를 사용한다고 함.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필요 없죠. 왜냐면 정보화 운영팀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신청한다. 자, 이 액션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라졌죠.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정인영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인영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이 자산의 실제 이벤트 값이 어딘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 자산이 뭐였냐면은 1667이에요. 그래서 자산 아이디를 한번 찾아봅시다. 숫자만 넣으라고 했죠. 이렇게 있어요. 아까까지는 2개밖에 없었죠. 2개밖에 없었는데 회수를 신청했는데 회수가 자동 완료되었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OA팀으로 날아갔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최신 이벤트는 회색 표시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최신 이벤트고 이건 다 옛날 이벤트 1번, 이벤트 2번, 이벤트 3번, 4번. 그래서 이게 최신입니다. 지금 OA팀에 있으니까 아까 제 이름으로 다시 적용하고 나면 항상 다시 이 조회 값을 보여주는데요. 날라갔죠. 그래서 OA팀으로 날라갔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는 안 나오고 이렇게 자산 아이디로 조회했을 때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게 왜 제가 신청을 했는데 자동으로 완료가 되었냐면 제가 관리자기 때문이에요. 제가 일반 직원의 로그인 상태였으면 신청을 하면 신청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인용으로 검색이 되는 상태였겠죠. 근데 관리자가 신청하면 굳이 신청 상태로 있지 않고 바로 완료가 되도록 코드를 짰어요. 그래서 권한에 따라서 액션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완료 처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회수가 됐죠. 그럼 회수를 이제 지급을 다시 한다라고 칩시다. 지급을 다시 해서 누군가의 어떤 부서에 뭐 인턴용으로 준다고 쳐요. 공용자산, 인턴은 4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용자산입니다.
그래서 정보 운영팀에 이제 공용 자산으로 이렇게 줘요. 예, 지급을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뭐지? 인턴이 새로 왔음. 자, 이렇게 얘기해서, 자, 신청을 해서 적용을 하면은, 자, 이제 신청해서 자동으로 완료가 돼서 이제 공용 자산으로 작동을 하죠. 그럼 이제 정보 운영팀의 자산을 찾아보면 이제 이 모니터가 1667 모니터가 있겠죠. 조회를 해봅시다. 요 조회할 때 화면에 이렇게 막 스테이터스 바가에서 몇 번째 자산을 조회하고 있다 이런 걸 넣으려고 했는데 그냥 번거로워서 스킵했어요. 자, 이게 지금 정보운영 팁의 모든 돌아오고 있는 자산 꽤 많아요. 왜냐면 공용 자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저기 뭐 유지보수 업체가 다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개발자들한테 한 대씩 다 줘놨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사본이 없죠. 그냥 파트너 직원이기 때문에 파트너사 협력하는 파트너사 직원이라 사본이 없기 때문에 다 공용자산 취급하고 있어서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많고 이제 1667은 여기 1667 있네요. 정영대리에서 이제 공용자산으로 인턴이 새로 왔음 해서 신청 완료해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이거를 연수센터 이 위치를 안 넣었잖아요. 이런 비고를 새로 놓고 싶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 지급을 다시 신청하면서 여기 사유를 갱신함. 그 다음에 비고도 이렇게 비고를 갱신함. 이렇게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는 단순하게 지급을 다시 신청하기만 해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적용이 되도록 짜놨어요. 왜냐면 이벤트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실제 이벤트를 수정하면 안 되죠. 수정하면 안 되고 예, 수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바로 처리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이거 왜 안 되지? 다른 칸에 있었나? 자, 다시 해볼게요. 사유를 갱신합니다. 인턴이 아닌 신규 인턴이 아닌 민원 인용. 자, 이렇게 했습니다. 위치가 연수센터 3층이다. 민원실.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요거를 다시 신청해서 적용을 하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으로 신청 이벤트가 일단 하나 등록되고 그 다음에 완료 이벤트가 하나 등록이 됩니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 자산관리란 거는 최신 이벤트에만 작동을 해요. 이건 앞에 있는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산관리가 적용한다는 건 과거 데이터 로그를 임의로 수정한다는 거라서 절대 허용되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최신 이벤트에 선택지만, 물론 선택지 지금 다 되도록 나와 있긴 한데 제가 그것까지 신경 쓰진 않았는데 사실 뭐 이게 선택지가 작동 안 하면 제일 좋긴 한데 제가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어차피 코드가 작동 안 하고 이거 원본이 아니라 원본을 조회해서 보여주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제가 회수 처리한다. 회수를 신청해서 이제 민원이 없음. 민원 업무 종료. 그럼 이제 다시 필요 없어졌죠. 적용하게 되면 다시 OA팀으로 되돌아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있다 또 지급하고 회수하고 수리하고 폐기하고 뭐 수리하고 회수하고 폐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식의 이벤트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가 쌓이게 됩니다. 자, 하는 김에 자산관리 다른 이벤트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거를 지급을 했어요. 똑같이 우리가 정보운영팀 공용자산으로 다시 지급을 해봅시다. 이번 정보운영팀 말고 제 예전에 있었던 국민소통센터에 다시 민원 업무, 민원 인용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이제 연수센터 아니야 본관 1층이지. 1층 소통 공간 여기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소통센터 공용자산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요게 지금 최신 이벤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관 어차피 알아보는 김에 다른 걸 좀 알아볼 건데, 특히 이관과 자산정보 수정을 좀 실제 샘플을 보여드릴까요? 이관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관은 여기 적혀 있지만 사유에다가 희망하는 이관 대상을 써서 신청을 하라. 그리고 관리자는 이거를 맞게, 이 내용에 맞게 지급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쓰란 거죠. 윤리준법실에 아니야, 홍보실 기자용으로 이관 요청합니다. 자, 이렇게 쓰고 신청을 하면, 이러면 일단 OA팀으로 오는 걸로 쳐요. 물론 실제로 이관을 하게 되면 국민소통센터에서 홍보실로 바로 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지침을 줄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너희 거를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너희 부서 걸 다른 부서로 주면 꼭 이 시스템에 와서 이걸 이렇게 등록을 해라 라고 안내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이관한 게 목록이 오고, 여기에 적혀 있죠. 홍보실 기자용으로 이관 요청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거를 지급하면 돼요. 그래서 공룡자산 홍보실, 여기다 쓰면 사유 쓰면 되죠. 홍보실 기자용으로 이관 받음, 누가 줬다? 국민소통센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신청하고, 홍보실 기자가 어디냐? 본관 2층 기자실. 자, 이렇게 지급 신청을 해서 적용을 하면 짠, 그래서 공용자산 홍보실 공용자산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게 이관 프로세스고요. 자, 이렇게 구현을 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산정보 수정을 볼게요. 자산정보 수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신청, 사유 봅시다. 사유는 뭐 여기 사유 쓰면 되겠죠. 자산정보 수정. 근데 이건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변경 이력이 생길 거라서. 제가 여기 봤더니 이 시리얼 번호가 이게 아니고, 자, 86이 아니라 88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 넣었어요. 잘못 넣은 부분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똑같이 자산정보도 신청이랑 옵션을 넣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신청이 완료가 됐죠.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88로 바꿨죠. 여기 88로 바뀔 땐 전체가 바뀌어요. 왜냐면 이 실제 목록, 이 원본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다 바뀝니다. 대신에 특징은 여기에 그 변경 기록이 남게 돼요. 여기 지금 변경, 오늘 지금 시간이죠. 23시. 사용자는 저고, 그 다음에 뭘 바꿨냐? 시리얼 넘버가 86L에서 88L로 바뀌었다. 이게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짜놨어요. 그래서 자산 정보가 수정이 되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지급 처리를 하면 되겠죠. 사실 자산 정보 수정하면 바로 이전의 이벤트로 알아서 처리가 돼야 맞는 건데, 자, 코드를 조금 그 부분을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산 정보 수정은 많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과 이 스테이터스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만약에 이걸 우리가 수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액정 파손. 그러면은 추후 다른 수리 자산과 함께 처리 예정 쓰고, 제가 진행 중으로 처리를 해서 하면 이제 수리가 진행 중인 상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최신 값으로 조회를 하면 홍보실인데 수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홍보실 자산을 조회한다고 했을 때 홍보실의 그 개인용, 그 다음에 공용 자산이 다 나오고, 그 중에 요 1667 모니터는 수리가 진행 중이다 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다 원본을 비춰주는 것뿐이, 여기 아무리 지우고 이렇게 막 지운다고 난리를 지겨도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원본을 지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시 조회하면 또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비춰주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 뭔가 변경을 하고 싶으면 이 자산 관리랑 승인 상태를 바꿈으로써 실제로 적용이 되게 한다. 적용이 되게 해야지만 작동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본은 여기 있고, 이 두 개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숨겨놔야 돼요. 보이면 안 돼요. 이 기준도 마찬가지로 숨겨놓는 거고, HR도 숨기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조회와 등록하면 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요 피벗. 요 정도만 나오면 되겠지. 피벗은 뭐 부수적인 거니까. 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조회와 등록하면 정도면 충분하다. 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코드를 볼 건데 코드는 사실 조금 복잡한데 일단 조회 화면에서 우리가 여기 4번만 넣어도 바로 로그인하는 기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날라갔다가 이제 관리자가 일반직으로 바뀌었다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거는 여기다가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워크시트 체인지 트리거를 통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C1 여기 지금 C1이죠. C1에 뭐가 들어갈 경우 이렇게 되겠다. 예. C1이 타겟이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닐 경우, nothing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관리자 혹은 일반 직원 이렇게 갖다 꽂히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천천히 보시고 따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 한번 설명 드렸고요. 여기 다른 데는 이제 없어요. 여기에 이제 워크시트에 걸려있는 코드는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자산 양식에서 걸려있는 건 따로 없어요. 요거 하나만 있습니다. 자, 요거 설명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폼은 딴 건 아니고 이 스테이터 진행바인데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보여주는 건데 코드 안 넣었어요. 그냥 어차피 좀 넣어보려고 하다가 어차피 쓰는 사람 제한적이라서 잘 설명하면 기다려 줄 것 같아서 안 넣었고요. 자, 제네럴 코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트를 잠그고 여는 거를 이제 호출해서 쓸 거라서 제네럴 프로텍트랑 제네럴 언프로텍트를 이제 첫 번째로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주석 처리한 거 보이죠? 작동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가 되게 제한적으로 우리 OA 직원밖에 안 쓸 거라서 잠그는 기능은 따로 걸지는 않았어요. 양식 깨먹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요 액티브 시트를 잠금을 푸는데 비번은 여기 가시면 있다. 기준에 가시면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이 등록 화면에 걸려있는 코드예요. 요 매크로에 걸려있는 겁니다. 이제 다른 건 없고 천천히 보자면 워워워워 눌렀다 일로와 올라가 빨리 올라가자. 안 올라가죠. 네. 등록하는 거 일단 카운트 체크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카운트 체크란 건 다름이 아니라 지금 목록에서 숫자를 세서 목록이 총 몇 개인지를 이제 카운트를 넣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인지 체크해서 왜냐면 목록이 좀 저희가 목록을 여러 개를 한 번에 밀어 넣을 수도 있다고 했죠. 목록 시트에 가서 그냥 한 번에 밀어 넣을 수 있잖아요. 밀어 넣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해서 제일 마지막 번호가 뭔지 총 목록이 2000 몇 개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 숫자를 가져다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록 체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입력 필수 값이 비어 있는지 먼저 체크해서 입력 필수가 비어 있으면 입력 필수 값을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exit sub 이제 이 sub이라고 하는 우리 한 개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탈출시키게 중간에 끝나게 세팅을 해놨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입력 필수를 다 넣었을 때는 실제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등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설명하자면 목록에 값을 넣고 그 다음에 목록에 이벤트가 없으면 안 되죠. 왜냐면 그 아까 조회 화면에서 한 개의 목록이 있으면 목록이 있고 항상 최신 이벤트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목록값만 등록을 해버리면 이벤트에 나올 게 없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목록 정보를 넣은 다음에 최초 이벤트, 최초 등록이라는 이벤트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자, R이라는 인티저 정수 변수를 써서 정수 변수를 써서 일단 몇 번째 줄에 넣을지 체크를 하고요. 4538번 목록이지. 자, 1995 줄에 이제 체크를 하죠. 여기 줄에 체크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앞에 입력한 대로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넣고 포함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로 넘어가서 또 마지막 줄을 어딘지 체크를 한 다음에 그대로 넣어줍니다. 앞에 자산번호 있으니까 호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니까 0001 붙이면 되겠죠. 여기 지금 0001 붙인다고 되어 있죠. 0001 붙이고 쭉 입력한 대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왜냐면 공룡자산이라고 체크를 하게 해놨는데 여기서 공룡자산 체크 여부를 저희가 필수로 해놨죠. 이렇게 해놨는데 요 공룡자산 여부에 따라서 공룡자산이면 부서정보만 들어가고 참고로 이 부서정보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저희 지금 여기 로그인 돼 있죠. 이 입력한 사람 로그인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공룡자산 등록하면은 정보운영팀의 공룡자산 들어간 거고 로그인한 사람이 공룡자산이 아니다 라고 체크를 하면은 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그 현재 사용자 정보가 처리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등록 상태로 이제 아마 바로 지급 처리가 될 거예요. 등록하자 회수 상태가 될 겁니다. 회수 상태가 돼서 OA팀으로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이제 승인까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지금 코드 안에서 구현을 해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메시지로 등록 완료를 이제 안내를 하고요. 자, 이게 여기 등록하는 이제 제일 제네럴한 일반적인 그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서치로 갑시다. 서치는 조회 기능인데 변수 되게 많죠. 기본적으로 뭘 보냐면 이 6개 최대 6개 중에 뭐를 지금 조건값으로 조회 조건으로 하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체크해서 우리가 노란색 칸이죠. 노란색 칸이면 이제 칸이 비어 있는지 혹은 칸이 여러 개인지 지금 여기 값이 2개가 들어가 있는지 이걸 카운트를 해서 조회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이제 찾아내고 혹은 조회 조건이 2개 이상인지를 찾아내서 이럴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게 피니시 에러라고 하는 위치로 보내고요. 피니시 에러는 제일 밑에 모든 코드 밑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게 하는 여기로 가버리죠. 이렇게 해서 코드를 종료시킵니다. 그럼 이제 요 2가지가 아닌 경우는 조회 조건이 하나만 성공적으로 잘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뭘 하냐? 그럼 이 7번째 줄부터 왕창 지워요. 한 100만 줄까지 깔끔하게 지워버려요. 그래서 모든 기존 조회 값을 싹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자산 목록을 조회를 합니다. 일단 요건지 체크를 해서요. 요거인 케이스랑 요거인 케이스 이 양쪽의 기준으로 조회하는 그 알고리즘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인 경우와 요거인 경우를 구분해서 스타트를 다르게 합니다. 자, 일단 쉬운 거부터. 자, 4번 이용자 부서로 가게 되면 스타트 2로 보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스타트 1으로 갑니다. 스타트 1으로 가게 되면 왜냐면 이 자산의 시리얼 번호가 있다는 거는 결국 자산 내용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산 아이디, 자산 관리 번호, 시리얼 번호란 건 자산 정보 기준으로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먼저 찾고 이거의 최신 이벤트를 찾아서 표시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4번 이용자 부서는 자산 정보가 아니에요. 자산의 이벤트 정보인 거지. 그래서 이벤트 정보를 찾은 다음에 요 이벤트
아이디의 앞부분이 요 자산 정보죠. 요거 기준으로 자산 정보를 앞으로 앞에 걸 찾아서 표시시키는 겁니다. 그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코드를 두 가지를 짜고 그 중에 이제 한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가 다릅니다. 일단 요 앞부분 자산 목록 기준으로 체크하는 걸 하면은 요거 약간 글자 크기를 조금 줄여야 보일 것 같긴 한데 어디 봅시다.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가볼까요? 예. 어,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자산 번호나 관리 번호나 시리 번호가 일치를 하는지 목록에서 쭉 훑을 거잖아요. 이렇게 전체를 여기를 전체하든지 시리얼 번호를 전체를 하든지 뭐 이렇게 잡고 쭉 하나씩 대조를 하는 코드를 짰어요. 대조하다가 여기 이렇게 일치하죠. 일치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뭘 보냐면 최신 값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체크를 한 다음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목록과 이벤트에서 가장 해당 자산의 최신 이벤트 값을 찾고 여기서도 해당 목록의 값을 찾아서 반씩 가져오는 형태로 진행을 해요. 오는데 여기서 이제 관리자냐 일반 직원이냐에 따라서 아까 요거 있죠? 기준이 그래서 요 값을 요걸 주든지 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요거 관리자용 선택지를 줄까 아니면 이제 일반 직원용 선택지를 줄까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뿌려주는 거. 요 값에 뿌려주는 거. 요 값에 뿌려주는 걸로 코드를 짜놨습니다.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그죠? 뿌려주게 해놓고 그 다음에 최신인 케이스는 약간 회색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했죠? 회색을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회색 아래 RGB 코드를 넣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거는 이제 두 번째 패턴은 이제 4번 이용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벤트 값을 먼저 체크하는 스타트 2-1 요렇게 하면은 이벤트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맞는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딴 거 아니고 이제 OA팀은 특히 자산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메시지 하나 내고 세이브를 시켰어요. 매크로 돌다가 중간에 뻗을 가능성이 묘하게 특히 조회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짠 코드상으로는 이분들이 기다리다가 엑셀을 꺼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일단 강제 세이브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코드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랑 비슷해요. 아까랑 비슷하고 여기도 똑같이 요 파트 있죠. 관리자냐 일반 직원이냐에 따라서 아까 그 드롭다운을 다른 걸 쏴주는 그런 코드가 구축이 되어 있고 값을 가져오고 마지막에 최신이니까 회색으로 바꾸고 대신에 약간 다른 건 엑시트4라고 해서 루프를 빠져나가죠. 왜냐면 더 이상 나머지를 대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찾고 나면 곧바로 이제 루프를 빠져나가게 해서 이게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목록보다 이벤트가 숫자가 훨씬 많아요. 여기 지금 2000개 정도 되죠. 목록은 2000개지만 이벤트는 벌써 4000개예요. 제가 여기 안에 올린 것만 나중에 이제 5000, 6000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쪽을 조회할 때는 엑시트4 명령을 써서 조회가 특정 내가 매칭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300번째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01번째부터 여기 있는 4000번째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300번째 찾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굳이 반복시키지 않고 탈출시킵니다. 이 루프를 탈출시켜서 멀리 나가게 만드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이제 표지 목록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같은 자산끼리 이렇게 뭉쳐서 오름차순으로 이쁘게 보인다든지 최신 정보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조회 값으로 최신만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최신만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진짜 최신만 이제 최신만 매칭해서 가져오던가 아니면은 최신이랑 구형을 다 가져온 다음에 구형을 지우던가 어느 쪽이든 코드를 효과적으로 짜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같은 자산, 같은 이벤트끼리, 왜냐면 이 이벤트 같은 자산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하면 당연히 헷갈리겠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같은 이렇게 오름차순이 깔끔하게 먹도록 정리를 하는 코드를 이렇게 짜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마치게 되면 조회가 완료된다 하고, 제가 선언했던 변수들 전부 다 정리하고, 액티브 스크롤, 만약에 스크롤 이렇게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위로 한번 쫙 당겨주고 필터 걸어주고, 그래서 이게 아마 이 필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상태에서 어떤 필터를 걸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 상태로 좀 더 적은 걸로 해볼까? 자, 이 상태에서 조회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작동하게 되면 매크로가 이상해지거든요. 지금 접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조회를 하게 되면 이 필터 자체를 풀어버려요.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풀어버리고 모든 값을 하고 나서, 모든 조회 액션을 하고 나서 다시 필터를 걸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터 걸고 오름차순도 깔끔하게 걸어 놓고, 이제 아까 시트를 잠그는 거를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서치다. 자, 요거는 for 이제 search for라고 해서 아까 전체 조회 기능이죠. 전체 조회 기능이고, 이제 요거는 관리자라고 아이디가 C1에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D1이지. D1의 값이 관리자가 아니면 기능이 강제 종료된다고 메시지하고 바로 일단 나가버려요. 시작하자마자. 근데 그게 아니게 되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전체 자산을 최신 이벤트만 조회한다. 시간이 꽤 걸린다. 그 사이에 다른 엑셀은 하지 말아라 하고 쭉 합니다. 이건 뭐 다른 거 없죠. 그냥 다 모든 목록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시간 좀 많이 걸리지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치가 두 가지가 있다. 자, 이벤트 가봅시다. 자, 이벤트를 등록하는 요거 요 적용 버튼의 코드입니다. 적용 버튼의 코드고, 똑같이 일단 이제 관련된 시트 조회 목록 이벤트에 필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필터 상태를, 이 자동 필터 상태를 일단 다 풀어버려요. 풀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뭐 넣어놨냐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지울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거 핸들링 하는 거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쭉 훑어서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바로 프로세스 중단하고 몇 번째 행에 이제 비어 있는 게 있다, 요거 채우고 시작해라 라고 안내를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일단 세팅을 해놨고요. 그런 게 없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가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는 하나의 이벤트죠. 특히 이게 작동할 때 여기 회색이 아니면 작동을 안 하게 해놨기 때문에, 자, 회색이고 지급인데 이게 지금 안 바꾼 원래 값이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벤트에서 이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그게 지급이다, 변동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완료다, 변동이 없죠. 그럼 아무 액션 없이 건너뛰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 두 개 먼저 바로 체크를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작동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일반 직원 같은 거는 완료가 안 되는데 강제로 엑셀은 되게 단점인 게, 여기 복사해서 아래다가 붙이면은 강제로 꽂혀요. 여기 선택지가 신청 취소밖에 없지만 위에 완료가 있으면 복사해서 갖다 꽂으면 꽂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직원인데 완료가 돼 있으면 강제로 제가 신청으로 일단 값을 바꾸게 걸어놨습니다. 자, 요걸 여기까지 기본 세팅해 놓고, 제가 여기 지금 주석 걸어놨지만, 이벤트 아이디가 일치하고 자산관리, 승인 상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상이하면 일단 기록을, 한 개의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이벤트로 기록을 합니다. 단 일반 직원은 완료 상태면 우선 신청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죠. 변경해서 신청으로 진행이 되도록, 기록이 되도록 진행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값이 갖다 꽂힙니다. 쭉 해서 여기 보면은 관리자 아이디인데, 만약에 자산관리 신청한 게 회수나 수리나 폐기다 그러면은, 자, 회수하고 수리하고 폐기를 하는 관리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자산을 기본적으로 회수했다, 수리했다, 폐기했다 그러면 OA팀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OA팀으로 일단 사용자 부서 정보를 이렇게 일관적으로 하고, OA팀의 공용 자산이다 라고 처리를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값을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승인 상태
신청 일시, 신청자 정보, 승인 일시, 신청 정보 요런 건 다 now라는 명령어를 써서 지금 시간, 이 버튼 누른 시간이 적용이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로그인 요걸 기록하는 사람의 이제 시간이 실제로 적용이 되게 해놨고, 그 다음에 요 C1 1, 2, 3, 4 보이죠? 요거는 이제 정보 요거죠. 지금 로그인한 사람이 신청했고 로그인 사람이 승인했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해놨습니다. 네,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놨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벤트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 이 자동으로 아까도 그렇지만 자동으로 두 번째 이벤트 들어간 거 맞죠? 자, 계정이 권한이 어떤지, 그 다음에 자산 관리를 뭘 선택했는지, 승인 상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자동 승인이 되는 처리를 하고 그거에 맞는 액션을 추가를 했어요. 자, 관리자 계정일 때는 진행 중 빼고, 진행 중은 유지시켜줘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 중이 임의로 완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행 중 빼고는 다 자동 완료가 되게 돼 있어요. 신청을 해도 자동 완료, 완료가 돼도 자동 완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 직원은 이관과 자산정보 수정만 자동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다 신청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맞춰 지금 코드를 짰다. 그래서 이제 완료냐 진행 중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점프하게 해놨습니다. 쭉 해서 여기 지금 점프 보이죠? 점프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go to start로 보내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고 여기까지만 조건을 완성시키면 이제 거기에 맞게 액션하고 여기서 go to에서 start 1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파트를 이렇게 기록한 거죠. 쭉 처리하게 해놨어요. 자, 마지막 자산정보 수정, 마지막은 아닙니다. 자산정보 수정을 선택한 경우가 있죠. 자산정보 수정하게 되면 목록의 실제 값을 바꾸고 이력에 추가를 하라고 해놨잖아요. 그거에 대한 액션이 우리가 여기 자산정보 수정을 지금 스타트 2 돼 있죠. 자산정보 수정을 해놨을 경우에는 스타트 2로 보내게 아마 저기 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로 지금 온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자산정보 수정을 선택했고 그게 신청이 자산정보 수정을 하고 신청이라고 선택을 해야지만 작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요 자산을 찾으면 되죠. 찾아서 어떻게 하냐면 별거 없어요. 여기 지금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요 자산정보를 여기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거를 하나씩 다 대조를 해요. 요 값에 대해서 만약에 노트북이라고 약간 원래 목록에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노트북이 아니라 모니터라고 되어 있으면 요거를 일일이 대조를 해요. 요거 대조하고 요거 대조하고 대조 하면서 하나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요 바뀐 값을 이제 변경 이력에다가 수정 이력에다가 추가를 시키는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요 특정 스트링은 아니고 요거 히스토리라고 제가 한 겁니다. 히스토리라는 버라이언트 변수에다가 저장을 쭉 해요. 왜냐면 한 개만 수정하지 않고 여러 개를 수정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개를 동시에 수정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라는 변수에다가 하나하나 다 등록해요. 뭐지? 그 시리얼 번호를 바꿨고 벤더명을 넣었고 뭐 비고를 바꿨고 이런 걸 쭉쭉쭉쭉쭉 쌓아요. 쭉쭉 쌓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수정 이력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개념입니다. 여기 지금 주석 처리해서 작동을 안 하지만 원래는 3만자를 넘어갈 경우에는 앞부분을 지우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하도록 했는데 3만자 안 넘을 것 같아서 여기는 구현은 따로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데이터를 넣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산 수정한 것도 적용을 하게 해놨고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있죠. 취소를 선택한 경우 앞서 설명을 한 것처럼 취소를 선택했다는 건 그 앞에 있는 이벤트를 역순으로 추적을 하다가 완료된 걸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진행했다가 취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급을 취소할 수도 있고 폐기를 취소할 수도 있죠. 그러면 폐기를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지급 상태였으면 지급이 완료된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혹은 수리가 완료된 걸 보여줘야 되죠. 어찌됐건 완료된 걸 호출해서 보여주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요. 역순으로 가도록 해놨어요. 역순으로 갈 때는 스텝-1이라고 해서 이제 거꾸로 이제 흔히 저희가 루프를 걸면 위에서부터 내려가게 돼 있고 좌에서 우로 가고 위에서 아래로 가는 형태로 되는데
스텝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반대로 추적을 해서 이제 원하는 완료가 나오면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루프를 빠져나가면 되죠. 여기저 루프를 빠져나가게 해서 가져오게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의 수는 커버 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적용을 하고 여기 이제 다 갖고 왔죠. 그럼 이제 조회값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새로 고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회수를 했다. 제 자산 중에 모니터를 회수를 처리를 했다. 그러면 회수가 됐으면 제 모니터가 아니라 이제 OA팀의 모니터죠. 그러니까 제 걸 조회했을 때 더 이상 모니터가 없어야 정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회값을 새로 고침하도록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 라스트 체크랑 서치 기능을 다시 콜해서 한번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죠. 돌려주면은 이제 적용된 값을 알 수 있게 해놨다. 라스트 체크는 딴 건 아니고 가장 최신 이벤트를 체크하는 코드를 제가 따로 짰어요. 그것도 여기 있는 것처럼 역순으로 짰어요. 왜 그러냐면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벌써 4,000주이지만 나중에 5,000, 6,000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건 최신 이벤트인지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벤트가 하나가 추가가 되게 되면은 어찌됐건 가장 아래로 들어가죠. 가장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코드를 짰냐면 이벤트 하나 들어오면 여기에 여긴가에 아마 색칠을 하게 해놨어요. 이벤트가 하나 새로 쓰이면 여기에 색칠, 또 하나 새로 쓰이면 색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색칠해서 여러 개가 쌓이겠죠. 아까 기본으로 바로 등록하고 뭐 자동 승인하고 그죠? 자산 정보도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하면 벌써 이벤트가 3개죠. 그러면 3개가 색칠이 돼 쌓이면은 이런 거 안에서 최신 이벤트가 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체크를 해서 가장 끝에다가 최신 이벤트에 동그라미를 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끝에서 색칠 있는 것만 역순으로 추적을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자산 예를 들어서 요거 3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건 여긴 자산 번호가 있으니까 요 색칠된 거에 자산 번호 기준으로 쭉 추적을 해서 아닌 거 그러니까 최신이 아닌 건 X 처리를 하고 최신인 건 동그라미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최신이 아니면 X, 최신이면 동그라미를 치도록 되어 있죠. 요걸 한번 돌리게 해놨습니다. 요 밑에 건 필요 없어요. 요건 제가 개발할 때 잠시 쓰던 거라 지금은 필요 없는 거고 요게 이제 필요한 거. 이걸 하지 않으면 최신 이벤트가 2개 이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조회했을 때 잘못 표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해줍니다. 근데 이걸 전체를 다 해버리면 4,000주를 4,000주, 5,000주를 다 가기 때문에 이걸 라스트 체크를 해야 되는 이벤트는 가장 최신에 생겨서 여기 색깔이 들어간 것들만 이제 체크를 하게 해놨죠. 그래서 체크를 하고 나면은 색칠을 다시 지웁니다. 예, 지워서 지금 다 지워져 있죠. 지워서 이제 그런 부분 없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제 코드를 설명을 했고요. 아마 한 번 더, 아마 잘 보이시겠지만 한번 제가 멈춰서 보실 수 있게 천천히 글자 크기 좀 줄여볼까요? 아마 지금 정도 해상도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수 있게 일시정지 하시면 보이시니까 제가 어떻게 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되게 뭐지? 일반적인 되게 기초적인 거를 그냥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짠 게 당연히 세련된 건 아니고요. 그냥 알고리즘만 이제 구현해서 시스템에서 이런 기능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조회값을 보여주고 작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구현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되게 세련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매 매크로에다가 각각의 매크로에다가 변수를 매번 이제 선언하고 가비지 컬렉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렇게 할 필요 없죠. 한 군데다 해놓으면 계속 갖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픈 익스플리시 옵션을 걸면은 변수 선언 안 하면 작동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왜냐면 저 자신이 이제 일일이 변수를 뭘 썼는지 기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VBA가 보시면 신텍스 색깔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뭐 주석 말고는 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쓰는데 되게 불편하게 돼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물론 다른 에디터에다가 쓰면 되긴 되는데 다른 에디터 안 쓰고 저는 그냥 여기 바로 쓰거든요. 바로 쓰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해놓고 지금 이 우리 OA팀 직원한테 오늘 인수인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ITSM 개발하는 직원한테 요거를 보여주고 내가 이런 식으로 로그가 쌓였으면 좋겠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일단 잘 이해를 한 것 같은데 그대로 구현할지 아니면 제가 요구한 게 너무 과하다 싶으면 적당히 이제 몇 가지 기능은 포기하고 개발 기간에 집중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사실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자신 없는 게 이벤트예요. 몇 가지 경우의 수는 아직 고려를 안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당장 필요한 거는 얼추 구현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알고리즘을 검증해서 막 검수해서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아까 테스팅하면서 몇 개 샘플 보여주면서 보니까 제가 의도한 대로 작동 안 하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상관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OA 직원이 한 2달에서 2달 정도 쓸 거예요. 2달 정도 이력을 기록을 하고 있을 건데 그 사이에 실제 ITSM이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거기다가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산조사는 올해 10월에 했거든요. 올해 10월에 자산조사하고 그 뒤에 있는 이력이 지금 다 등록이 된 건데 요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쌓였다가 이제 ITSM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이제 쭉 밀어 올려져서 지금 시점에 이제 자산 상태가 돼서 이제 일반 우리 직원들한테 너희들은 여기 가서 이제 이걸 신청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할 거고 저희는 이제 신청이 오면 노티를 받을 거예요. 메신저에 뿅 하고 뜰 거예요. 지금 자산 수리 신청이 왔음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거를 진행 중으로 하고 자산을 갖고 와서 수리하고 완료가 되면 이제 수리 완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회수 상태로 OA팀에 오게 되겠죠. OA팀에 오면 이제 그걸 이제 갖고 있다가 또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매번 그 스테이터스를 바꿔서 처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자산 조사 시즌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산 조사 전에 한 2주 정도 계도 기간을 주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가서 공룡자산 이관한 거 있는지 알아보고 다 이관 왜냐면 물건은 타 부서에 줘버렸는데 시스템 처리 안 한 분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자진 신고하는 기간은 2주 정도로 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라고 하고 제가 그때 교육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알려드리고 하면 저희한테 막 이제 오겠죠. 그럼 저희는 이제 데이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렇지만 언제 신청했는지 나오기 때문에 손도 안 댄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부서는 통째로 아무런 것도 손 안 댄 사람이 있고 어떤 부서는 공동 이관도 했고 뭐 회수 처리도 했고 수리 신고도 했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뽑아가지고 로고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최신 이벤트를 보면 누구는 어느 부서는 신고를 했고 어느 사람은 신고를 안 한 것 같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실제 자산 조사를 갑니다. 가서 공룡자산 숫자 세고 대강 모니터 이제 몇 개, 데스크탑 몇 개 체크하고 각 개인의 몇 개 있다. 그러면 엔간하면은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철수. 그래서 그 부서는 클리어. 어떤 부서 갔더니 공룡자산 개수가 다르네. 그럼 공룡자산 개수가 왜 다른지를 이제 실제로 시리얼 대조해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조회해봤더니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거 뭐야 공룡자산 어디 줬는데 신고 안 하셨네요. 그러면 이거 신고하세요 해서 그 자리에서 신고시키면 되죠. 신고시키면 이제 이렇게 해서 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 바퀴 이제 궤도를 이제 순찰하면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자산 조사가 얼추 끝나고요. 끝나면 이제 그 값이 이제 우리가 자산 조사가 되었다라고 해서 자산 조사 이벤트를 한번 확 덮어버리고 그 다음 다시 거기에 맞춰 지급 회수를 확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보여드린 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건 시스템이 있으면 더 좋지만 소형 기업이나 기관인 경우에는 요 정도 지금 저희가 2,000개 정도인데 그래서 막 200개, 300개다 소형이다. 그럼 요 정도로 관리하면은 돼요. 사실은 그리고 관리자 아이디로 그냥 다 하시면 돼요. 저희도 지금 관리자 아이디로 쭉 쓰는 거잖아요. 그냥 어찌됐건 간에 이 자산 관련해서는 본인한테 연락이 오게 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라도 제때 이렇게 등록해 놓고 있으면 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제가 만약에 들었는데 누가 이걸 이렇게 했다 하면은 그 사람 4번으로 로그인한 것처럼 해서 신청 처리하고 다시 또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한 것처럼 해서 승인한 것처럼 하고 하면 진짜 제대로 된 이제 이력이 쌓이게 되는 거죠. 쌓이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물건이 없어졌어. 노트북 하나가 없는데 이게 기억을 뭐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특히 공용 자산에 그런 케이스 되게 많습니다. 공용 자산이 없어지면 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까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력 있으면 최신 이력부터 찾아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해서 박대리가 갖고 있는 걸 박대리가 지급 신청해서 우리가 지금 공용 자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 박대리한테 물어보고 너 무슨 모니터 여기 지금 시리얼 번호 있죠? 사진도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사진 보여주고 이거 어디 갔냐 이러면은 뭔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역으로 추적해서 나간다. 혹은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개인 자산인데 특히 임원한테 이런 거 있습니다. 임원한테 우리가 노트북을 2대를 줬어요. 하나는 회사에서 쓰고 하나는 집에서 써라. 집에서 결제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임원이 퇴직하는데 뭐 노트북을 하나만 줬어요. 그러면 뭐야 이거 우리 2대인데. 근데 이분은 자기 기억이 안 나. 솔직히 크게 신경도 안 써요. 솔직히 임원 정도 되면 노트북 없어진 거 신경도 안 써. 그래서 근데 우리는 2대를 준 기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찾아봐 달라라고 해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기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혹은 이제 어떤 사람이 퇴직이나 휴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잘 자기 거를 반납을 하고 가면 좋은데 다른 사람이 반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반납한 걸 여기다 잘 기록을 비고에다가 해서 누구가 반납을 했음, 언제 반납했음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 사람 휴직자인데 혹은 퇴직자인데 반납했어? 이때 보면 누가 대신 반납했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행히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가 반납한 거 맞아요 하고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자산이 없어졌을 때 만약에 없어졌는데 제대로 반납한 게 맞는데 없어졌으면 우리 쪽 잘못이고 그게 아니라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으면 저쪽에서 반납을 제대로 안 한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어떤 추적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산 관리에 이제 어떤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그런 데이터 베이스가 생기게 되는 거.